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학습 데이터 중에 이미지 캡션 데이터 목록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캡션 실제 작성 예시와 가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3차시 이미지 영상 캡션 작성법에선 첫 번째로 캡션의 이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캡션을 배우다가 왜 갑자기 한국어의 문법을 알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캡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 혹은 인공지능이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문법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규칙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지 캡션을 작성하기 위해 문법을 이해하고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정확성, 명확성, 통일성 및 일관성과 같이 인공지능이 학습에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신조어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정확하거나 명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야구장, 야구 경기장은 야구라고 하는 통일성 있는 단어를 특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야구장을 보고 누구는 고척돔, 잠실구장, 이천 경기장처럼 특징으로 작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인공지능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야구장, 야구 경기장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추후에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미지 캡션을 생성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언과 구품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캡션 문장에서의 문법이 중요하기에 가볍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법 중에 품사는 성질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그리고 관계언, 독립언으로 분류하고, 문법에서 단어는 의미나 기능에 따라서의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등의 품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언 구품사 중에서 오언은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5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체언은 조사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서 주체적인 구실을 하고 있으며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식어는 문장에서 체언이나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꾸미거나 한정하는 말이며 관형사, 부사 등등이 있습니다. 독립어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의 호응이나 수식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고 감탄사가 여기에 포함되죠. 관계어는 다른 말과의 서술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앞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거나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의존 형태소를 말하며 조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 용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품사로서 어미를 취하여 굴절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자, 이번 장표는 구품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그리고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9가지죠. 다음 장부터는 품사에 대한 예시를 좀 보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구품사 중에 먼저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면, 명사는 보통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품사로서 우산, 가방, 시계, 텔레비전,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등으로서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 품사로서 너,
나, 우리, 저희, 거기, 무엇, 그것들과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품사로서 하나, 둘, 셋째, 넷째 등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품사의 예시는 이미지의 완전한 캡션이 아닌 설명을 위한 일부의 문장들입니다.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품사로서 모든, 무슨, 아무런 이런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미지의 예시로는 서핑보드를 타는 한 사람이에서는 사람 앞에 한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품사로서 예쁘다, 적다, 젊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미지의 예시로는 푸른 파도 위 한 사람에서 파도 앞에 붙어 있는 푸른 파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주는 품사로 정말로 많이 쓰이고 이미지의 예시로 본다면 한 사람이 이 푸른 파도를 탄다에서 을 또는 를과 같이 표현됩니다. 조사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색하게 표현될 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조심하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예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완전한 캡션이 아닌 설명을 위한 일부 문장이니까 잘 설명 듣고 보셔야겠습니다.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품사로서 이미지의 예시로는 비행기가 높이 난다에서 높이 있다는 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적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이미지에서 이 비행기가 높이 날고 있는 사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품사 중에서 감탄사는 예시를 들지 않았는데요. 감탄사의 경우는 이미지만 보고서 우와처럼 특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시에 넣진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법 중에 문장과 문장 성분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최소의 언어 형식입니다. 문장을 작성할 때 문장 성분이 있는데요.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의 이미지를 보시면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이 있습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문장 성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앞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얘기했었는데요. 먼저 주어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고 있는 말로 그 예시, 누가, 무엇이 등등이 있습니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로 그 예시로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등이 있으며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 그 예시로 누구를, 무엇을 등이 있습니다. 보어는 서술어의 일종으로서 되다, 아니다 등등에 대한 서술을 보충하기 위한 말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주성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어서 부속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속 성분은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의 언어로서의 관형어, 부사어가 있으며 이 관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으로 그에 대한 예시로 어떤, 무슨 등등이 표현됩니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성분으로 그에 대한 예시로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처럼의 어떤 부속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고 있는 성분으로서 독립어가 있으며 그 예시로는 아이코, 아하와 같은 감탄사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장 성분을 말씀드렸고, 자, 돌아가서 위 예시를 보게 된다면, 자, 내가 이 공을 힘껏 던질게 라고 하는 문장에서 자, 이 글자는 독립 성분으로 설명처럼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는 주어, 공을은 목적어, 던질게는 서술로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껏 등등과 같은 부속 성분은요,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으로서의 단순히 자, 내가 공을 던질게 해서 자, 내가 이 공을 해서 공을 꾸며주고 있으며 힘껏 던질게 해서 힘껏이라는 말로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문장은 또다시 어절과 음절로 구분이 됩니다. 어절은 한 단어 그리고 그 이상에 이어진 단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장 단위라고 해서 문장을 쓸 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띄어쓰기 문법 예시를 말씀드린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처럼 띄어쓰기를 안 하거나 잘못된 곳에 하게 되면 의미가 안 맞게 되겠죠. 그리고 음절은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 단어이며 글자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나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에 이 문장에서는 나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어. 이 띄어쓰기는 3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4개의 어절과 전체 13개의 음절, 각각의 글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이 과일 먹을래? 에서는 총 3개의 어절과 6개의 음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말했던 여행지가 어디지? 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총 4개의 어절과 그리고 12개의 음절로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예시는 현재 교육받고 계시는 분들의 교육 과정이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러 교육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러 교육 과정처럼 5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는 5개의 어절과 하나하나의 모든 글자 수를 세보시면 17개 음절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절과 음절의 구분은 확실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앞서 2차 시학습했던 분석기법 문장을 예시로 어떤 품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분석기법 중 요소인식, 객지중심의 상황묘사, 색상 및 조명 분석이 있었고 감정문화적 요소 해석에는 감정의 해석, 문화적 맥락 이해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며 분석기법에서 사용된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분석기법의 요소인식 중 모양과 패턴은 어떤 이미지 캡션이 있었고 어떤 품사가 사용됐는지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예시를 보시면 한 명의 아이와 부부가 함께 소풍을 나온 것처럼 보이네요. 모양과 패턴에 대한 캡션으로는 첫 번째, 모자와 셔츠를 착용하고 남색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고 두 번째를 보시면 손잡이 달린 바구니에 음식이 담겨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품사가 사용되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소인식이 작성되었던 예시 캡션을 보시면 첫 번째 1번 모자와 셔츠를 착용하고 남색 운동화를 신은 사람, 두 번째 2번 손잡이가 달린 바구니 음식에 담겨 있다. 자, 저희가 배웠던 품사를 되짚어보면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품사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은 모자, 셔츠, 남색, 그리고 운동화, 아이, 손잡이, 바구니, 음식 등등이 명사라고 할 수 있죠.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적용을 나타내고 있는 품사라고 했었습니다. 운동화를 착용한, 손잡이가 달린, 음식에 담겨 있는 것처럼 착용하다, 달려있다, 담겨있다 등등의 동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사는 문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반복적으로 쓰일 경우 어색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운동화를 손잡이가 음식에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사용된 를, 가, 에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구조와 배열 소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바구니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 2번은 여성 오른쪽에 놓여진 바구니라는 문장이 적혀 있네요. 어떤 품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1번에 바구니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 2번 여성 오른쪽에 놓여진 바구니. 명사와 동사, 조사가 주로 쓰이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와 왼쪽, 오른쪽 여성은 명사로 얘기할 수 있고요. 앉아있다, 위치했다 등등은 동사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요소인식의 사이즈와 배열의 예시이며, 자, 내용에 보시면 바구니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은 바구니보다 크다라고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품사가 아닌 각 요소를 취합한 내용을 문장화시키면 모자와 셔츠를 착용하고 남색 운동화를 신은 아이와 남성은 아이를 들고 있으며 아이보다 큰 여성이 남성의 오른쪽에 앉아있고 여성의 오른쪽엔 손잡이에 달린 바구니에 음식이 담겨있다 라고 하는 긴 문장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즈와 별에 대한 예시에 어떤 품사가 사용되었을까요? 바구니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은 바구니보다 크다 해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 그리고 사물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형용사, 마지막으로 조사까지 문장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예시가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예시와 품사의 형태를 보시다 보면 점점 어떤 품사가 활용되었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예시 이미지가 바뀌었는데요.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 중 직관적인 위치 파악에 대해서 작성되었던 캡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니트를 입은 사람을 중심 객체로 작성했네요. 품사를 확인해 볼까요? 1번 왼쪽에 위치한 니트를 입은 사람은 명사가 3개, 동사 2개, 조사는 2개가 쓰인 문장입니다. 조사가 빠진 왼쪽 위치한 니트 입은 사람은 말이 이상하죠? 조사는 말의 뜻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적인 위치 파악에서의 작성의 예시인데요. 문장을 보시면 휴대폰을 든 사람의 왼쪽 끝에 앉아있는 니트를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에는 왼쪽에 위치한 니트를 입은 사람으로 왼쪽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중심 객체를 설명했네요. 자, 상대적인 위치 파악에서의 예시 캡션인 1번 휴대폰을 든 사람의 왼쪽 끝에 앉아있는 니트를 입은 사람이라는 문장은 명사 5개, 동사 3개, 그리고 조사 4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점점 품사의 구분이 좀 익숙해지고 있을까요? 자, 다음은 객체 간의 관계 파악에서의 작성의 예시입니다. 테이블 왼쪽에 앉아있는 니트를 입은 사람이란 문장이에요. 앞 문장과는 달리 테이블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객체 간의 관계 파악에서 예시 캡션이었던 1번 테이블 왼쪽에 앉아있는 니트를 입은 사람이란 문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명사가 3개, 동사가 2개, 그리고 조사가 2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죠.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의 마지막 배경과의 관계 파악의 예시입니다. 자, 문장으론 건물들이 보이는 야외에 앉아있는 니트를 입은 사람입니다. 중심 객체 주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네요.
배경과의 관계 파악에서 예시 캡션인 1번 건물이 보이는 야외에 앉아있는 니트를 입은 사람, 는자가 좀 두 개 붙어 있었네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명사 4개, 그리고 동사 3개, 그리고 조사가 3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 및 조명 분석의 예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색상 분석의 예시입니다. 구름 낀 푸른 하늘에 비치는 가을 단풍입니다. 자, 이 문장은 색상 정보와 캡션을 통해서 효율적인 분류와 검색이 가능하다는데요. 그 내용 2차 시에서 학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자, 이어서 색상 분석의 품사 분석입니다. 색상 분석에서 예시 캡션인 1번 구름 낀 푸른 하늘에 비치는 가을 단풍이라는 문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명사가 3개, 동사 2개, 그리고 조사 1개와 형용사 하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서 푸른 이 하늘을 꾸며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조명 분석의 예시입니다. 밝은 분위기의 여자아이가 웃는 모습입니다. 또 어두운 분위기의 여자아이가 웃는 모습입니다. 조명을 통해서 객체의 분위기나 시각적 효과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럼 품사 분석도 한번 알아볼까요? 조명 분석의 예시 캡션인 1번 밝은 분위기의 여자아이가 웃는 모습이라는 문장과 2번 어두운 분위기의 여자아이가 웃는 모습은 동일하게 명사 3개, 동사 하나, 조사 2개, 그리고 형용사 하나가 사용되었는데요. 형용사 하나만 다른 문장인데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혹시 보이실까요? 자, 이어서 감정의 해석에서의 예시입니다.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남성, 팔짱을 끼고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는 남성. 이 두 가지 문장에 사람의 표정이라고 하는 비언어적 요소도 의사소통이나 의미 전달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기억하실까요? 자, 이 감정의 해석의 예시는 품사가 어떻게 분석될까요? 감정의 해석에서 예시 캡션인 1번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남성은 명사 3개, 동사 하나, 조사 1개로 이용된 문장이고 2번 팔짱을 끼고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는 남성은 명사 3개, 동사 2개, 조사 2개가 사용된 문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맥락 이해에 대한 예시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예시를 보시면 한국의 한복과 중국의 한풀을 입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품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사용된 품사를 보시면 첫 번째 1번 대한민국 한민족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은 여성, 두 번째 2번 중국 한족의 전통 의상 한풀을 입은 여성. 이제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명사와 조사 그리고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명사, 조사, 동사로 구성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분석 기법에 대한 예시와 3차 시 캡션의 이해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